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이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에서 진행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3차 공판. 공판에선 김웅 전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증인신문에선 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장의 변호인 모두 김 전 의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3일과 8일 문제의 고발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질문이었는데 김 전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받았느냐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이라며 손 검사장이 전해준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의원이 4월 3일 당시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이동재 기자가 양심선언하면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변호인이 이 기자의 양심선언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맞냐고 묻자 네, 그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럼 그 사람이 기자였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정재호 재판장이 웃으면서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정 재판장은 김웅 증인은 이동재 양심선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예라고 했는데 이건 지피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몇몇 기자들이 많이 얘기했다. 동재 살려달라면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양심선언 정보를 누구로부터 취득했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냐며 대답 태도가 상충됐다고 재차 지적했고 김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동재 관련해 들은 건 확실하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보를 제공한 기자가 여럿이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엔 2-3명 정도 됐던 것 같다며 작은 소리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손준성 피고인이나 검찰 관계자에게 이동재 기자의 양심선언을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검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얻은 정보다. 검찰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때도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검찰과 상관없이 취득한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전 의원은 다시 이동재와 친한 기자들이 제게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반복해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씨 등 당시 법여권 인사와 일부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일부 언론인과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검찰과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가교 역할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마 오늘 밝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네네네. 하고 응.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음. 조금 위험하대요. 어제 김웅 의원은 당시 자신에게 고발장을 건네는 등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현 대검 송무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는 맞다면서도 이런 통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에서 언급한 저희가 검찰 또는 손준성 검사와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며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추궁과 부인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끝나가던 무렵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서 온 제보인데 다른 제보들보다 기억에 남아야 정상 아니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사실 나도 답답하지만 왜 기억을 못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는데 손 검사가 지인인데도 전혀 기억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만약에 그걸 봤다면 조성은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발장을 어디에 낼 것인가까지 고민해서 제보자에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몰랐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관할이 남부지검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답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재판장은 김웅 증인은 핵심 관계자다. 검사도 됐다가 변호인도 됐다가 하는 게 재판장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예, 그거를 음.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쓰죠. 한 달 전에 접속 이렇게 됐더만요.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만든 저희가 누구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고발장을 누가 만들어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던 김 의원이 갑자기 검찰만 배제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니면 누가 만들어 보낸 건지, 왜 고발장이 대검 간부인 손준성의 이름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화 통화에는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는 등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이제 그 상의를 갖다가 그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녹음 파일에선 고발장 작성 주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언급도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고발장을 할 때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김웅 의원은 애초에 시비거리를 없애려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바꿔 말하면 김웅 의원도 자신이 고발 과정에 개입한 게 드러나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가 시비거리가 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시비거리가 된 만큼 이제 김웅 의원 스스로 윤 전 총장 관여 여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웅 의원은 더 짙어진 검찰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선을 그었지만 이준석 대표조차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또 검찰이라고 의심할 수는 있겠으나 또 그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 없다 해서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기억으로 해명을 바꾸고 있는 김웅 의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